묘렌지의 화공. 일본 에도 시대 말기. 무너져가는 막부의 권위 아래 사람들은 점점 신앙과 미신에 기대기 시작했다. 에도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 요코하마와의 사이에 있는 고오쿠 지방의 외딴 마을. 그 마을엔 이름난 절 하나가 있었다. 절 이름은 묘렌지. 1356년 1년 종파에 니코 스님이 창건한 이 사찰은 불타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다. 그 절 뒤편 낡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졌다. 언제부터인지 그 숲 끝에는 오래도록 비어있던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한 남자가 이사 왔다. 이름은 가스가 이치로. 무사 가문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칼을 버리고 붓을 든 자. 한때는 에도에서 여인의 초상화로 명성을 얻었던 화공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내던졌다. 후원자들은 사라지고 그가 그린 그림을 사는 이는 줄었으며 결국 그는 빈털터리로 에도를 떠나 묘렌지 인근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산 폐가는 몇 년째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다. 그 집은 비구니 하나가 살았던 집이었으나 전란 중 실종된 뒤로 기이한 소문만 남았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 연기와 탄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이치로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용한 공간뿐이었다.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칠게 물건을 정리하고 화폭을 세웠다. 등잔불 하나, 먹물 2병, 그리고 오래전 꿈속에서 본 얼굴 하나. 그가 그리려던 건 지옥의 여인이었다. 무표정한 얼굴, 검은 긴 머리, 주름 잡힌 기모노, 깊은 눈동자. 그는 그림에 매달렸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마지막 붓질을 끝낸 순간 방 안이 차가워졌다. 등잔불이 저절로 꺼지고 어둠이 덮였다. 그때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이치로는 얼어붙었다. 그림 쪽을 바라본 순간 그는 뒤로 넘어졌다. 그림 속 여인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는 분명 무표정하게 그렸었다. 그런데 지금은 희미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절의 동자승이 공양미를 받으러 이치로의 집에 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들어간 그는 그림 앞에 앉은 이치로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화폭 앞에 꿇어앉아 입꼬리를 올리고 가만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숨도 쉬지 않았다. 절에서 달려온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방 안을 살폈다. 등잔은 꺼진 채 검은 연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 안에는 이치로의 얼굴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스님들은 급히 그림을 절의 창고로 옮겼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절 내부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림을 본 스님이 계속 그려야 한다고 중얼대며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결국 절은 그림을 칠중문 지하 납골실 깊은 곳에 봉인했다. 출입은 금지되었고 그 방은 향과 연불로 잠갔다. 하지만 몇 년 뒤 에도에서 온 젊은 화공 하나가 묘렌지에 들렀다. 그는 그림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고
숨겨진 명화에 집착하고 있었다. 절의 스님들이 말렸지만 그는 밤중에 몰래 창고 문을 부수고 그림을 꺼내갔다. 이후 그 젊은 화공의 방에서는 밤마다 붓질 소리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 미소 다시 그려야 해.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그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3일 뒤 이웃은 그의 방에서 끈적한 먹 냄새를 맡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화폭이 세워져 있었고 붓이 바닥에 떨어진 채 캔버스 아래엔 물감인지 피인지 모를 검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화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 이웃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윽고 몸을 떨며 외쳤다. 그 안에 있어. 그가 웃고 있어. 그림 속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이치로가 사망한 후 절은 그 집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 중 몇 명은 호기심에 몰래 그 집을 들여다보러 갔다. 그 중 한 아이는 귀가한 뒤 고열에 시달리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웃고 있어. 계속 웃고 있어. 열흘 뒤 아이는 자다가 자해하듯 자신의 손을 긁어 피를 흘렸고 그 손톱 밑에는 먹물 같은 검은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다. 스님들은 급히 연불을 올리고 퇴마의식을 행했지만 그 후로도 절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림을 봉인한 지하실에서 저녁마다 스스로 등불이 켜졌고 누군가 붓을 쥐고 벽에 애가 오라고 반복해 쓰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기에 더욱 섬뜩했다. 결국 절은 지하실 입구를 석축으로 완전히 봉인하고 그 위에 작은 석불을 세워 봉인 부적을 붙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적은 밤마다 젖은 듯 흘러내렸고 석불의 눈 부분엔 검은 먹물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묘렌지를 찾지 않았다. 절은 쇠락했고 스님들은 하나둘 떠났다. 그 후 20년 뒤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와 함께 묘렌지 일대에 전차역이 들어섰고 역 이름은 묘렌지역으로 명명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절의 이름은 이제 도시의 표지판이 되었고 지금도 묘렌지역의 출구 앞에는 조용히 절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절의 지하는 여전히 닫혀 있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가끔씩 늦은 밤 묘렌지역 플랫폼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 웃어봐. 그리면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절대로 그 미소에 응하지 말라. 웃는 순간 내 얼굴이 그 눈동자 안에 새겨질 테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